안녕하세요. 사랑부동산 이정희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2021년도 상반기 바뀌어서 시행되는 부동산 대책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제 개편들이 많아서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이 세금 때문에 매물을 내놓으실 텐데 이 매물들이 어떻게 소화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먼저 연초부터 바뀌는 것들 참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수로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서 양도세가 비과세되었어요.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신규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 주택세를 포함해서 과세 여부를 따지겠다는 거거든요. 단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억 이상의 국가주택을 양도 시에는 장비 보유 특별공제가 거주기간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10년 보유했고 2년을 거주했으면 80% 장기 특별공제가 있었는데 2021년부터는 거주 요건이 또 추가가 돼요. 보유기간에 대해서 연 8%씩 공제하던 것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 이렇게 각각 해서 40%씩 80%가 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길어도 만약에 실제로 거주하는 기간이 짧았다면 공제율이 낮아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겠죠. 피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처음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고 또 거주기간도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을 따라서 계산합니다. 세 번째로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기본 법인 세율에 추가 과세되는 비율이 10%에서 20% 인상이 됩니다. 개인과 법인 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분양권도 입주권도 단기로 양도할 경우는 1년에는 70%, 2년 미만일 경우는 60%가 되죠. 2020년 6월 18일 이후에 8년 이상 임대한 주택도 추가세율이 적용됩니다. 네 번째로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가표 구간 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소득세 과세 표준이 5억을 초과했을 때 최고 세율이 42%인데 이제는 10억을 초과했을 때 최고 45% 구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021년 1월 이후부터는 10억 이하인 경우는 뭐 별 차이가 없겠지만 10억 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3% 늘어나서 4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분양주택 입주 예정일 사전 통보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입주일을 언제 통보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서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일을 모집 공고상 예정일과 다르게 통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잔금 말일이라든지 또는 기존 주택 처분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 예정일을 통보하고 계약서에다가 이를 명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었어요. 여섯 번째, 무주택자 실소유자 특별공급 신청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특별공급 소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을 100%에서 130%, 또 맞벌이는 120%에서 140%로 완화했어요. 또한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에 70%는 100%, 또 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완화한 130%, 맞벌이 140%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되 그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2021년 1월 24일부터 되는 건데요. 아파트 입주하게 되면 사전 방문하잖아요. 사전 방문해서 이제 하자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해야 돼요. 사업주체는 주택 공급 계약에 따라서 정한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되고 또 사전 방문 1개월 전까지 사전 방문에 필요한 사항 역시 제공해야 돼요. 사업주체는 사전 방문을 통해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 방문 종료일 7일 이내에 검사건자 지자체에다가 제출해야 되는데요. 하자 중에서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 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해야 돼요. 사업 주체는 보수 공사한 조치 현황을 인도일에 입주 예정자에게 알려야 하고 또 공사가 끝난 그 결과를 지자체에다가 제출해야 됩니다. 재건축 아파트 그 실거주 요건하고 안전진단 절차가 대폭 강화가 되는데 앞으로는 투기 가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 최초 조합 설립을 신청하면 분양 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실거주 합산 2년을 충족해야 조합은 분양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조합이 설립이 됐다고 하면 입주를 2년 하지 않으면
분양가를 안 준다는 얘기예요. 방배 7구역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 중순에 이렇게 신청했기 때문에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2021년도 1월 달에 이게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실입주 안 해도 되는 거겠죠.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 관리주체도 강화가 돼요. 지금까지는 허위로 안전진단 보고서 작성하는 등 중대한 사항에만 처벌했거든요. 앞으로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도 되고 또 이 외의 세부 사항을 개정해서 2021년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 2월 19일부터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10년간 청약 자격이 박탈돼요. 전에는 위장 전입이나 허위 임신 진단서 발급 등 공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10년간 입주자 자격만 제한했고 청약에 대한 것은 제한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국토부는 전매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따른 처분 수준으로 강화해서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거죠. 그리고 투기 수요 차단을 하고 실수요자 주택 당첨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입주자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부여가 됩니다. 근데 거주 의무 기간은 공공택지에서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에서 100% 미만인 주택은 3년으로 하되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있잖아요. 그것은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 100% 미만인 주택의 경우는 2년으로 합니다. 공공택지보다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좀 더 완화가 됐죠. 다만 거주 임의기간 중에 만약에 해외 체류나 근무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이럴 경우는 입주자의 경우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이런 법이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거주 의무기간 중에 이사를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놓는다거나 월세를 놔서 안 살게 되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것을 사게 돼요. 우선 매각 개입됩니다. 2분기 변경사항은 6월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6월 1일부터 실행이 되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임대차 3법에 포함된 전월세 신고제,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되는 게 있잖아요. 또 공제한도, 공시지가, 현실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상반기에 바뀌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초에 세제라든지 또 바뀌는 대책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살펴보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